먹칼을 조금 더 갈겠습니다. 여기를 갈아주셔야 돼요. 이 면이 일직선이 되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먹칼 사용하는 방법, 먹칼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만든 먹칼인데 이쪽을 조금 다듬어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곡선이죠, 곡선. 이 직선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둥그렇죠.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몇 개 더 그어 볼게요. 제가 한번 먹칼을 찍어서 선을 몇 개까지 한번 그을 수 있는지, 몇 개까지 깔끔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먹칼을 이렇게 댈 때 대부분 이렇게 이 겉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할 때가 있고, 보편적으로 이런 이제 각재, 이게 피죽이 없는 각재들은 이 속대를 곡촉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불편해요. 이 팔의 각도도 불편하지만 이 눈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이게 직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곡촉에 갖다 붙이는 것도 훨씬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대를 갖다 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먹칼 이렇게 찍고 선을 몇 개 정도 그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면은 이게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그렸는데, 요 13번째는 조금 이제 흐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지금 자두치, 자두치, 그러니까 이제 미리수량에는 36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이제 그 길이를 12번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을 넣는데 한번 찍고 작업을 하는 데는 뭐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되려면 이제 모든 게 좀 이제 완전 이제 한번 갖다 대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그거는 이제 목수의 역량이죠. 그 목수의 역량이겠지만 실적으로 갖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먹물을 다시 이렇게 찍는 데까지 찍어서 쓰는 거는 한 바퀴 돌아가는 거는 충분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12개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은 거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은 선이에요. 이게 이제 먹칼의 기울기를 약간 이제 그 당기고 밀고를 이렇게 하면서 이 먹칼의 이 굵기를, 그리고 이 굵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이제 조금 알게 돼요. 그 뭐 그렇게 어려운 이제 노하우는 아닙니다. 약간 밀고 당기면서 이 먹칼의 농도를, 이 굵기, 농도를, 이 먹칼의 농도가 아니라 이제 선의 농도죠. 선의 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요거는 이제 하시면서 익숙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12개의 선을 그렸는데 요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뭐 먹칼 쓰는데 찍어서 한번 찍고 요 정도면은 우리가 쓰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건드리면 이제 부재를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제가 더 긋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거 연필, 아니 볼펜,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 볼펜, 이거 뭐 나무에도 잘 써진다고 유명하잖아요. 이거 물 먹은 나무도 잘 써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수들이 이제 이 볼펜을 많이 쓰는데, 볼펜의 단점이 이제 이거죠. 여기가 짧다는 거. 여기는 이제 이 곡척을 이렇게 닿는 면이 이게 넓잖아요. 근데 얘는 짧죠. 이 곡책이 닿는 면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좀 생기죠. 이렇게 큰 부대들은 좀 안 맞는 게 생겨요.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이 볼펜으로 그렸을 때 하고 이 연필로 그렸을 때, 볼펜으로 3개를 그려보고 이 먹칼로 한번 3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볼펜으로 그린 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먹칼로 그린 거. 이제
볼펜이 훨씬 진하죠. 예. 볼펜이 훨씬 진하고, 요 두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볼펜이 저기 0.7이에요. 그래서, 목수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수들은 0.5를 쓴다는 그런 목수들도 있잖아요. 대단한 목수라고 0.5를 쓴다는 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머칼이 더 가늘죠. 이 농도는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가는 거는 먹선이 훨씬 더 머칼이 훨씬 가늡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머칼의 이제 굵기를 굵게 하는 거야 쉽지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또 굵어지고, 머칼이 이제 선이 굵어지면 또 갈아서 쓰는 거고, 자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활용하는 거를 조금 제가 몇 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뭐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머칼의 장점이 뭐냐면, 이 머칼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먼저 누르고 멀리 잡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멀리 잡을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점이 이거거든요. 멀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요 장갑, 장갑, 우리가 이제 먹을 놓으려면 장갑 여기를 자르잖아요. 여기 엄지하고 여기 이 장갑을 자르고, 장갑을 끼고 먹을 놓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장갑 이 끄트머리에서 이 실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제대로 이렇게 밑으로 직선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먹을 놓게 되면 이 장갑을 자르거나, 이 장갑을 자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갑을 자르고 이 먹을 놓더라도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잡기가. 그래서 대부분 먼저 잡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찍은 다음에 먹을 놓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 머칼을 이용해야 되면 장갑을 계속 끼고 있어야 되고, 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자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 먹을 놓게 되면 먹은 손가락의 이 모막의 위치가 보면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먹을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지 밑에 손가락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살짝 이렇게 튕겨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꺾여지게 되면 제대로 된 직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의 모양이 이 일직선이 돼 가지고 살짝 이렇게 툭툭 놓는 식으로 이게 먹을 놓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머칼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잡고 이게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 얘를 보면 되거든요. 얘를 이게 눈으로 보이고, 훨씬 이 젓가락, 이 가락,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이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머칼 이 부분 여기를 저는 이제 이 가락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머칼에 보면 이제 머칼, 이게 머칼 몸통, 여기는 이제
가락, 저는 가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거 처음 써보신, 처음 이제 이걸 고안해낸 그 목수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거 처음 썼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 또 이제 응용을 해서 쓴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했던 이유는, 장갑 이 손가락에 이게 먹물 묻는 게 이렇게 싫어서,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칼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의도로 자기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만약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여기를 이제 죽필이라 해가지고 이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찍거나 하는 이제 이 빵 거 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를 하는 이 필로, 쓸 수 있는 연필로 만들잖아요, 죽필로. 근데 얘는 만약에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 이름이 필요한데, 여기를 이제 먹칼이라 하고 여기를 먹칼 몸통이라 한다면, 여기는 이제 가락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가락, 이제 적가락, 뭐 손가락, 가락지, 뭐 가락이잖아요. 뭐 우리 가락이라는 게 길게 쭉 뻗어나갔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전통 건축의 세계를 쭉 뻗어나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가락, 먹칼 가락, 먹줄 가락, 뭐 이렇게 가락, 먹줄 가락이 될 수도 있고 먹칼 가락이 될 수 있는데, 여기를 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만약에 이제 명칭이 없다면, 뭐 명칭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걸 쓰면 되는 거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락으로 해서 이 가락의 이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멀리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장갑 손가락을 안 떼도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장갑을 안 떼도 되고, 그 다음에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먹을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먹칼이 장점이 이렇게 벅적벅적 뒤적뒤적거리기도 좋고,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칼하고 이제 먹통하고 이제 세트로 갖고 다니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 가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가락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먹을 놓을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럴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락은 이 끼른 부재들, 큰 부재들, 이게 대들보나 뭐 추녀, 요런 부재들 쓸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칼을 요 부분을 이제 가락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죽필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